네, 안녕하세요. 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 최은미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7일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가 한일중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3국이 이 협력의 모멘텀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북한 비핵화나 이런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좀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각각 나름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참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 지역 협력을 강조하면서 영내 미국 동맹 체제의 이완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미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미국 보호 무역주의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이런 지역 협력, 한일중 상호 간의 경제 교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한일중 3국이 이런 미국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그런 토대를 닦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더라도 이런 한일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과 완전히 척을 지지는 않는 또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또 북중러 삼각 연대에 대한 그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보면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일중 3국이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런 공동의 지지 성명 대신에 각각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중국의 주장이 크게 반영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은 지금 한일중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국이 굳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느냐 이런 생각해 보면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과 일본과의 그런 관계를 이제 계속 모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북중러 삼각 연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려는 분리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계속해서 책임 있는 대국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그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게 있어서 어떤 북한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매도되는 것은 상당히 그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북중러 연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북중러 연대에 대한 그런 우려를 분리시키는 것은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의 당위성을 약화시켜서 또 영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응하는 데에도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이번에 좀 이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대만과의 협력 범위를 또 제한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5월 20일에 대만 라이싱더 신정부의 취임식이 있었고요.
그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간에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번에 이 대만 문제가 또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의 어떤 공식 개최 소식이 늦게 발표된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 국내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한중 양자회담이나 중일 양자회담에서 이 대만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보도자료에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이것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국내와 또 대만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국내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계속 강조해온 이런 시진핑 정부의 성과로 이제 홍보하는 한편 한국이나 일본과의 그런 협력을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라이칭더 신정부에게 그런 협력의 의지를 제안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일본의 이도화에 대해서 최한미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의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해주고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을 돕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본래 한일중 정상회의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회의체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역사 문제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역사, 영토 문제로 인해서 항상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일중 정상회의는 항상 한중 대 일본이라고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한일 대 중국이라고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본은 한국을 뒷받침하면서 또 측면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회의에서 일본이 이제 다음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죠. 다음 회의에서 일본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임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한국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중국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계산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일중 협력의 한계가 보이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견고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각인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같은 태도를 보였던 반면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불과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과 굉장히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일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됐던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지난 1년간의 셔틀 외교 재개 그리고 긴밀한 소통 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였고요. 내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양국 관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라인 야후 사태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굉장히 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언급을 했고 기시다 총리 또한 이 문제는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하며 양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처럼 양국 갈등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 관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태도들이 역사 문제라든지 양국 갈등에 대해서 오히려 회피하거나 경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양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타났던 양국의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한 3국의 의도와 기대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외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중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한중 간의 그런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중 외교안보 대화 혹은 이제 수출 통제 대화체를 신설하고 그리고 뭐 한중 간의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겠다 등등의 통해서 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한중이 이제 외교안보 대화를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결국 개최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중국과의 그런 고위급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확대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한중 간의 그런 상호 오해나 그런 불신을 완화시키고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간의 그런 협력 성과를 홍보하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중 관계 회복의 그런 메시지를 주변국에게 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중 간의 그런 입장을 보면은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중이 다양한 분야에서 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는 상호 국민의 그런 상호 감정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지역 안정이나 경제와 교류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럽이나 중동에서 이 두 개의 전선에 대응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이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 중국 영내의 그런 안정을 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신냉전 구도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한일중 정상회의 혹은 한중 관계 혹은 뭐 중일 관계의 어떤 그런 회복과 개선이 북한의 그런 외교적인 공간을 이제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뭐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한일중 간의 그런 협력이 확대된다면 북한이 이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비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또 책임있는 대국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에게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은 이 중국과의 그런 대화 과정 속에서 이 북한과 러시아와는 다른 중국의 입장을 한국은 잘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북핵 문제나 혹은 지역 안정에서 더 단호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북중 관계의 균열을 또 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이런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더 이제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는 한일 관계 측면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일중 그리고 한미일의 협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전면적인 지지가 있었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일중과 그리고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모두 한일 관계 개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지는 작년 3월에 있었던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해법안, 강제징용 문제 관련한 한국의 해법안이 마련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과정이 국내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정부의 해결책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한일 간의 협력이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것이 한일중 혹은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를 하되, 이것이 한일 대 중이라든지 혹은 한중 대 일이라고 하는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역시나 한일 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 견고한 한일중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자 관계가 또 튼튼해야 하니까요. 한일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한일 관계가 역사를 직시한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가운데서 사회 각계에서 많은 노력들이 일고 있고, 또 2025년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언들이나 노력들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한 직시 없이 역사 외 분야에 대해서만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사 문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역사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우리는 표명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 중국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본래 한일중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안보 문제 등 민감한 영내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제를 생각을 해볼 때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이 정례적으로 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번에 4년 5개월 만에 9차 회의를 개최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영내 대립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본 3국의 동상이몽을 주제로 한 영상 이슈 브리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